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56년 명작 영화 왕과 나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남편을 잃은 영국인 여성 안나가 아들과 함께 시암 왕궁에 들어가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충돌하고 상처 주며 결국 서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 깊고 애틋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편하게 들으세요. 1장. 낯선 땅에 도착하다. 짠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갈매기들이 뱃전 위를 빙빙 돌며 울었습니다. 뱃머리에 서 있던 안나 레오노웬스는 저 멀리 방콕 시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첨탑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향신료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 하면서도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이국의 냄새였습니다. 1862년이었습니다. 영국인 과부 안나는 아들 루이스와 함께 시암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방콕까지 수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10살 난 아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여요. 안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창 너머 황금빛 지붕들을 가리켰습니다. 무서우면 휘파람을 불어. 그러면 아무도 내가 겁먹었다는 걸 모를 거야. 안나가 먼저 낮고 경쾌한 곡조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루이스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다가 조금 망설이더니 따라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휘파람 소리가 갈매기 울음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그때 노 젓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장식이 화려한 왕실 바지선이 배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쯤 벗은 남자들이 줄지어 노를 저었고 뜨거운 햇살 아래 그들의 어깨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바지선에서 한 남자가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미소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 왕의 수상 크랄라홈이었습니다. 비단 천이 허리에 둘러져 있었고 금팔찌가 팔뚝에서 번쩍였습니다. 그가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엄마 치마 뒤로 숨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 벌거벗었어요. 안나가 아들의 입을 가리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반만 벗은 거야, 루이스. 크랄라홈이 손뼉을 치자 부하들이 안나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딱딱하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궁궐 안에서 지내게 될 것이오. 안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궁궐 밖에 벽돌집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크랄라홈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왕을 직접 만나보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돌아서서 바지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바지선이 강을 따라 움직이고 안나와 루이스는 작은 배에 옮겨 탔습니다. 물결이 배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강 양쪽으로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상 가옥들, 과일을 파는 뗏목 상인들, 물 위에 떠다니는 꽃들. 루이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고 방콕 시가지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흙먼지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며 길을 막았습니다. 거대한 귀가 펄럭이고 긴 코가 땅을 훑쳤습니다. 루이스가 입을 벌린 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물건을 권하고
향신료와 과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어디서도 영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랄라홈은 가마를 타고 앞서갔습니다. 안나와 루이스는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안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루이스가 어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옷을 안 입어요? 안나가 아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더운 나라야, 루이스.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야. 마침내 왕궁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이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황금빛 지붕, 용조각, 번쩍이는 보석 장식들. 첨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넓은 대전의 기둥마다 금박이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암의 부와 권위가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였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버마에서 온 선물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안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선물로 바친다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몽콧 왕이 손을 내저으며 그 여인을 후궁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툭팀이었습니다. 툭팀을 호송한 젊은 남자가 뒤로 물러나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왕이 안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넓은 어깨, 위험 있는 자세,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담긴 눈으로 안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안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영국식으로 허리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안나 레오노웬스입니다. 폐하의 자녀들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여자가 흥미로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왕이 먼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먼저 내 자녀들을 만나시오. 대전 안쪽 문이 열리고 왕실 아이들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15명의 왕자와 공주가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맨 앞에 출라롱콘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아버지를 닮아 위엄 있게 걸었습니다. 그 뒤로 어린 공주들이 작은 발걸음을 옮겼고 비단옷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행진곡에 섞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뒤 안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뒤늦게 한 아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 외에도 67명이 더 있소. 그들의 어머니가 현재 내 총애를 받지 못해 여기 없을 뿐이요. 67명. 안나는 그 숫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왕이 손을 흔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계약을 어기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 어린 공주 하나가 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넓은 치마를 만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까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왕과의 갈등에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죠. 일단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제1왕비 티앙 부인에게 안나를 숙소로 안내하라고 명했습니다. 티앙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여인으로 현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나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나는 루이스의 손을 잡고 티앙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대전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왕이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후궁들 사이로 걸어가는 툭 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왕궁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루이스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안나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볼 거야. 우리 둘이서. 왕궁의 긴 복도가 두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2장. 서로 다른 규칙. 비단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촛불이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목재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안나와 루이스가 궁궐 안작은 방에서 지낸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약속받은 벽돌집은 아직 소식이 없었고 안나는 날마다 그 문제를 거론했지만 왕은 기타 등등이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어느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가 문을 열자 왕비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는 여인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단옷에서 향수 냄새가 풍기고 금팔찌가 부딪히며 짤랑거렸습니다. 그 뒤에 툭팀도 섞여 있었지만 다른 왕비들과 달리 말없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왕비들은 안나의 짐을 풀기 시작하며 서양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탄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안나의 넓은 치마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 왕비가 치마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속치마가 여러 겹 겹쳐 있자 왕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당신 다리가 뚱뚱한 줄 알았어요. 안나도 함께 웃으며 치마를 들어 올려 속치마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숙녀들은 항상 속옷을 입어요. 왕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티앙 부인이 안나에게 다가와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경. 안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저를 경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자인데요. 티앙 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안나경께서는 과학을 알잖아요. 우리처럼 비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안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식을 가진 여자가 남자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자예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왕비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티앙 부인만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짐을 풀다가 안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액자가 나왔습니다. 짧은 수염에 다정한 눈을 가진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안나의 죽은 남편 톰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의 얼굴이 안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가 있었습니다. 안나가 사진을 쓰다듬자 왕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예요? 티앙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눈에 가득했어요. 사랑했나요? 왕비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안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낮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왕비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왕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왕비가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혼자 서 있는 툭팀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왕을 사랑하지 않아요. 왕비가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한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나가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툭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왕비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왕비들이 돌아간 뒤 안나는 툭팀에게 다가갔습니다. 밤바람이 창으로 불어왔습니다.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툭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안나는 더 묻지 않고 그녀 곁에 섰습니다. 한참을 함께 침묵했습니다. 툭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이 나라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룬타라는 학자예요. 버마에서 사원 설계도를 복사하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안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시암 왕에게 바쳐질 사람이었어요. 룬타가 저를 직접 데려와야 했어요.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 왔지만 이제 저는 후궁이에요. 툭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든 흰 꽃이었습니다. 꽃잎이 바스러질 것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향기로웠을 꽃이 이제는 색도 향도 잃었지만 툭팀은 그것을 보물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준 꽃이에요. 이것만 남았어요. 안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고통. 안나도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알았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툭팀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조심해요. 이 비밀이 알려지면 위험해질 거예요. 툭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서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이 비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안나는 왕궁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쏟아지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왕과 출라롱콘 왕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제 모든 것을 알게 되나요? 왕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왕이 될 준비가 되나요? 아버지처럼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고뇌가 서렸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아직 모르겠구나. 왕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왕도 고민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사적인 방에 홀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무거운 한숨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국에서 온 서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시암의 미래를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방을 서성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시암을 야만국이라 부른다는 소문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국이 시암을 보호령으로 삼으려 한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범안은 이미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시암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홀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현대화를 원하면서도 전통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양의 지식이 절실했지만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지켜야 했습니다. 왕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이 왕궁 위에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맞설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안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안나는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시암에서도 같은 달이었습니다.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툭팀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왕의 고뇌가 떠올랐습니다. 이 왕궁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정한 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톰?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알았습니다. 톰이라면 용기를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먼 곳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무엇을 더 가르칠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3장. 부딪히는 두 세계. 교실에 햇살이 쏟아지고 분필 가루가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안나는 아이들 사이를 거닐며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라롱콘, 찬드라, 잉파이린.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안나가 지나갈 때마다 어린 손들이 그녀의 치마를 만졌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안나는 가장 어린 공주를 무릎에 앉히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알아가는 것,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서툰 영어 발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박자를 놓쳤고 어떤 아이는 가사를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안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며 매일 아침 뛰어왔습니다. 왕비들도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구경만 했지만 이제는 영어 단어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티앙 부인이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영어 단어를 적으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안나는 벽에 걸린 커다란 천을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새 지도였습니다. 종이 냄새가 퍼지고 선명한 색으로 대륙과 바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가 손가락으로 영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영국이에요. 내가 태어난 나라야. 작은 섬나라지만 전 세계에 배를 보내지. 그리고 여기. 손가락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하여 작은 나라 위에 멈추었습니다. 여기가 시암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출라롱콘 왕자가 팔짱을 끼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 지도는 틀렸어요. 시암이 이렇게 작을 리 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책상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한 공주가 지도 앞으로 달려가 시암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안나가 두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도는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크게 그린 거예요. 안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화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영국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늘에서 흰 가루가 내려요. 아주 차갑고 손에 닿으면 녹아요.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죠. 나무도 지붕도 길도 전부 하얀색이 돼요. 아이들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라롱콘 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에서 흰 가루가 내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이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한 아이는 발을 굴렀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나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왕이 성큼성큼 들어오자 아이들이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왕이 손가락을 흔들며 아이들을 훈계했습니다. 선생님이 눈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명령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시선이 교실을 훑다가 툭팀의 손에 들린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영어로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왕이 책을 집어들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소설이에요, 폐하. 미국의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노예제? 시암에서 노예제는 정상이요. 수천 년간 그래왔소. 노예들도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오. 안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거나 노예가 아닙니다. 왕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당신은 시암의 법을 모르오. 우리 방식이 있소. 저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폐하. 그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안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교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툭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왕이 책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교실을 나갔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에게 반박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안나를 불렀습니다. 안나는 왕의 사적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초 불빛이 흔들리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었소.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쓰여 있더군.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실제로 수백 년을 의미하는 것 같소. 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6일이 아니라. 왕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150살이요. 성경의 날도 그런 시기일 것이요. 150살이요? 안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왕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그렇소. 전생을 합쳐서
안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 서로 다른 진실. 왕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것이요. 당신이 받아 쓰시오. 안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왕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신하가 왕의 머리보다 높이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안나는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느껴지고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왕이 편지 내용을 불러주기 시작하자 안나는 펜을 잡고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 코끼리를 보내겠다고 쓰시오. 코끼리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요. 안나가 펜을 멈추었습니다. 폐하, 미국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요. 코끼리가 있으면 전세가 바뀔 것이오. 안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폐하, 수컷만 보내면 코끼리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왕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안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이 계속 자세를 바꿔 왼쪽으로 뒤척이고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안나는 그때마다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의 머리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끝날 때쯤 안나의 무릎이 아팠습니다. 등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소. 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물러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일어서며 억눌린 분노를 삼켰습니다. 방을 나서며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서양의 지식을 원하면서도 서양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화를 말하면서도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왕도 나름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150살이라는 말, 전생을 합쳐서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안나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보던 달과 같았지만 이곳에서 그 달빛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 위험한 연대. 왕궁 복도에 밤 공기가 흐르고 연못 쪽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나는 왕의 방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룬타였습니다. 그가 안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안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비병의 그림자가 멀리 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툭팀을 만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안나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후궁과 다른 남자의 미래를 주선한다는 것.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룬타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죽은 남편 톰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 그것을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 정원 동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에 오세요. 룬타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안나는 툭팀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부서지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제스민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룬타가 나무 뒤에서 나타나자 툭팀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언제 경비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룬타가 신선한 흰꽃을 꺾어 툭팀에게 건넸습니다. 달빛에 꽃잎이 빛났습니다. 이 꽃이 신호예요. 내가 돌아왔다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툭팀이 꽃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숨어야 하는 두 사람.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랑. 안나는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안나가 급히 손짓하자 연인들이 황급히 헤어졌습니다. 룬타가 담 너머로 사라지고 툭팀이 안나 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안나의 등에 아직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안나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달콤한 집, 영국 민요였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에 맞춰 합창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안나는 미소 지으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왕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이 노래를 가르치지 마시오. 안나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왕이 손가락질하며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집이라니 나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상기시키려는 것이오? 안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폐하, 이건 그냥 노래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노래가 아니오. 이것은 나에 대한 비난이오. 기타 등등. 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아이들이 겁에 질려 웅크렸습니다. 안나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단순한 노래를 가르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일까? 왕이 한 발 더 다가오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인이오. 내가 가르치지 말라면 가르치지 마시오. 안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하인. 그 단어가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영국에서 이 먼 땅까지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홀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하인이라니. 저는 누구의 하인도 아닙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왕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폐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안나가 치마를 휘날리며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단호했습니다. 어린 공주가 뛰어와 안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발요. 다른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출라롱콘 왕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가 교실을 나가고 왕이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트렁크에 넣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티양 부인이었습니다. 안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티양 부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안나 씨,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왕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하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티양 부인이 안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국이 왕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시암을 보호령으로 삼으려 합니다. 왕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티양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는 때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밤마다 고민해요. 서양을 배우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써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티양 부인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영국이 버마를 삼킨 것처럼 시암도 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서양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왕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만이 도울 수 있어요.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고뇌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홀로 방을 서성이던 그의 모습, 성경을 읽으며 진실을 찾으려던 그의 눈빛. 오만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과 밀려오는 서양 문명 사이에서 홀로 싸우는 사람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안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손을 붙잡던 공주, 입술을 꽉 깨물던 출라롱콘 왕자. 안나가 쇼를 어깨에 걸치며 일어섰습니다. 왕을 만나봐야겠어요. 안나는 왕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책상 위에 지도와 문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왕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영국 사절단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왕이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에 경계가 서렸지만 안나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안나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유럽식 연회를 여세요. 서양 음악을 연주하고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국은 시암을 야만국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왕이 팔짱을 끼고 의심 어린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려는 것이오? 아까는 떠나겠다고 했으면서. 안나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폐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며 경계가 조금 풀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좆소, 당신이 돕는다면 당신에게 약속했던 집을 주겠소. 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협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국 사절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나와 왕,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첫걸음이었습니다. 5장. 하룻밤의 성공. 준비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왕비들이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 대신 부풀어 오른 크리놀린 치마, 익숙한 허리띠 대신 조이는 코르셋. 한 왕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했습니다. 이 옷은 너무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다른 왕비가 치마를 들어 올려 철사로 된 틀을 드러내 보이자 왕비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앞뒤로 걸어보며 흔들리는 치마에 놀라워하고 한 왕비는 의자에 앉으려다 치마가 앞으로 뒤집어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런 옷을 왜 입는 거죠? 티앙 부인이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새로운 모습에 조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나가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왕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안나도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드레스가 제대로 맞는지, 머리 장식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한 왕비의 등 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레스 뒤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다른 왕비들을 급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식 드레스만 입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속옷을 안 입으셨어요. 왕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문제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티앙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속옷을 안 입어요. 시암에서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안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 속옷을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곧 도착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빠르게 생각한 끝에 당부했습니다. 절대 돌아서면 안 돼요. 벽에 등을 대고 있으세요. 뒤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왕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연회장 입구에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국 사절단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왕비들을 이끌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왕비들이 안나의 당부를 기억하고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서서 손을 모으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존 헤이경과 에드워드 램지 경이었습니다. 존 헤이경은 덥수룩한 수염에 위엄이 넘쳤고 회색 머리카락이 귀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에드워드 램지 경은 젊고 단정했습니다.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왕비들이 인사하려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존 헤이경이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외눈 안경이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한쪽 눈에 끼우자 렌즈가 번쩍 빛났습니다. 그 순간 왕비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악마의 눈이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비들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가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맨다리였습니다. 등을 대고 있으라는 안나의 당부를 까맣게 잊은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존 헤이경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흥미로운 환영이군요. 안나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외눈 안경을 처음 본 것이라며 시암에서는 한쪽 눈만 번쩍이는 것을 악기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존 헤이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차이지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을 것 같군요. 에드워드 램지 경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외교적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식당에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수백 개 켜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촛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금박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금박 접시 위에 서양식 요리와 시암식 요리가 함께 놓이고 와인 잔이 빛났습니다. 향신료 냄새와 구운 고기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창한 영어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암은 서양 문명과 과학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교류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타 등등. 손님들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존 헤이경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폐하의 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암과 영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나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예절에 맞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고 손님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드워드 램지 경이 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영국 신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춤을 추시겠습니까? 레오노웬스 부인.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왈츠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안나의 허리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안나의 치마가 꽃잎처럼 펼쳐졌습니다. 안나는 오랜만에 춤을 추었습니다. 영국에서 남편과 춤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무도회장의 샹들리에, 웃음소리, 톰의 다정한 눈. 에드워드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암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문명의 혜택과 동떨어진 곳에서. 괜찮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때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왕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이 춤추는 두 사람을 향해 있었고 입이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춤은 식사 후에 하는 것이요. 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에드워드가 멈칫하며 물러나 안나의 손을 놓았습니다. 안나는 왕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질투라고 부르기엔 왕의 표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당혹함, 그리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휘장이 거치고 무용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툭팀이 무대 앞에 섰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에 반짝이는 보석 장식을 한 화려한 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시암식 발레로 각색한 공연이었습니다. 무용수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노예 엘리자가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악역이 뒤를 쫓고 북소리가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자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강이었습니다. 무용수들이 흰 천을 흔들어 강물을 표현했습니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천이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자가 주저하다 뛰어들자 부처님 역할의 무용수가 등장했습니다. 황금빛 가면을 쓴 그가 손을 내밀자 강이 얼었습니다. 엘리자가 얼음 위를 건너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툭팀이 나레이션했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사악한 왕은 강에 빠져 죽고 노예 엘리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안나는 그 대사에 가슴이 철렁하며 몽콧 왕을 슬쩍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다물려 있고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존 헤이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독창적인 각색이군요. 작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시녀가 툭팀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다른 곳을 찾아보았지만
툭팀은 없었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서렸습니다. 툭팀은 어디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크랄라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찾아내시오. 지금 당장. 크랄라홈이 급히 나가고 연회장에 불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왕비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알았습니다. 툭팀이 공연 중에 도주한 것을, 룬타와 함께 떠난 것을, 신선한 흰꽃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모아지며 그들이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제발 잡히지 않기를. 6장. 춤과 파멸. 손님들이 떠난 뒤 왕궁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차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말발굽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을 치우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꺼지며 연회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안나는 왕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사라지는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툭팀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방에 촛불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왕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의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왕관도 벗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나가 들어서자 왕이 돌아보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며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받으시오. 안나가 손을 내밀자 왕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피처럼 붉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무슨... 당신은 항상 나에게 진실을 말했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안나가 반지를 끼었습니다.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왕을 올려다보니 그의 눈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왕이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툭팀은 왜 불행해 보이오? 안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폐하 눈에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손가락을 흔들며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남자는 벌과 같소.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것이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그가 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꽃은 벌에서 벌로 날아다녀서는 안 돼요. 꽃은 한 자리에 머물러야 하오. 안나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왜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만 사랑하나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건가요? 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나가 분위기를 바꾸려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폐하, 오늘 연회에서 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첫 무도회에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금빛 의자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요. 언제 누가 춤을 청할지 몰라서 가슴이 쿵쾅거렸죠. 갑자기 눈앞에 검은 구두 2개가 보였어요. 시선을 올리니 흰 조끼, 그리고 얼굴이 보였죠. 제게 춤을 청했어요. 왕의 눈이 빛나며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 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안나가 웃으며 왕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요. 한 손은 여기, 다른 손은 여기. 안나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손은 어깨 위에, 다른 손은 손바닥에. 왕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한둘셋, 한둘셋.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왕이 발을 헛디뎌 안나의 발을 밟자 안나가 웃음을 터뜨렸고 왕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점점 박자를 맞춰갔습니다. 두 사람이 넓은 방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안나의 치마가 휘날리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추었습니다. 음악은 없었지만 둘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왕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안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왕의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크랄라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거칠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폐하, 툭팀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뚝 끊긴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왕의 손이 안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방금까지의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왕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병들이 툭팀을 끌고 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잡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툭팀이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요, 폐하. 저를 죽이세요. 저를 벌해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때문에, 모두 저 때문이에요. 왕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였습니다. 체면을 구긴 자의 분노였습니다. 크랄라홈이 채찍을 건넸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 금속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이 채찍을 들어 올리며 팔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안나가 달려갔습니다. 왕과 툭팀 사이에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멈추세요. 왕이 안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눈이 이글거리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비키시오. 이것은 나의 일이오. 안 돼요. 이런 짓을 하시면 당신은 영국이 말하는 그대로의 야만인이에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에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왕의 손에서 채찍이 떨렸습니다. 얼굴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찍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금속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며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왕이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뒷걸음질치며 안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돌려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크랄라홈이 안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왕을 망쳤소. 이제 그는 예전의 왕이 될 수 없소. 당신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소.
안나가 대꾸하려 했지만 크랄라홈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룬타는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소. 안나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룬타가 죽었소. 탈출하다 강에 빠져 죽은 것 같소. 아니면 잡으려다 죽었든지. 툭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죽었다고요? 안 돼요. 몸부림치는 툭팀을 경비병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룬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던 그의 모습, 툭팀을 만나게 해달라던 그의 눈빛, 정원에서 신선한 흰 꽃을 꺾어 건네던 그의 손.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다 죽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다 죽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안나는 짐을 쌌습니다. 트렁크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루이스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는 거예요? 안나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루이스의 눈에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떠나야 해. 하지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좋다고 했잖아요. 아이들도 좋고 궁궐도 좋다고. 안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믿어줘. 루이스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나가 손가락에 반지를 빼었습니다. 루비가 박힌 금반지. 어젯밤 왕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진실을 말했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폴카를 추며 웃던 그의 얼굴. 발을 헛디디고도 멋쩍게 웃던 그 순간. 안나가 반지를 천에 싸서 시녀에게 건네며 크랄라홈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반지를 왕께 돌려드려 주세요. 시녀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안나는 빈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왕궁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나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도 저 지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지붕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라롱콘 왕자, 찬드라, 잉파이린. 손을 흔들며 달려오던 어린 공주. 서툰 영어 발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아이들. 선생님, 선생님 하며 치마를 붙잡던 작은 손들. 툭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 시든 흰 꽃을 품에 안고 있던 그녀의 모습. 자유를 꿈꾸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방을 빙글빙글 돌던 그 밤. 어색하게 웃던 그의 표정. 고개를 숙인 채 뛰쳐나가던 뒷모습.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를 닫으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비들이 몰려와 속치마를 구경하던 날,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하던 날, 티양 부인이 영어를 배우던 날, 내일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였습니다. 안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황금빛 지붕이 사라졌습니다. 7장 마지막 진실. 밤이 깊었습니다. 안나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루이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짐을 싼 트렁크가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배가 새벽에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조수가 바뀌기 전에 타야 했습니다. 안나는 빈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준 반지. 당신은 항상 나에게 진실을 말했소.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왕궁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첨탑 위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안나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라롱콘 왕자의 진지한 눈, 찬드라의 까만 눈동자, 잉파이린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어린 공주들. 선생님, 선생님 하며 치마를 붙잡던 작은 손들. 안나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시암의 별, 영국의 별과 같았지만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황금빛 지붕에 압도되었던 순간, 왕 앞에 서서 허리만 숙여 인사하던 자신의 모습,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하며 함께 웃던 오후, 왕비들이 속치마를 구경하며 킥킥거리던 저녁, 그리고 왕과의 시간들, 기타 등등. 그 말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에서 그의 고집과 두려움과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안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서투르게 발을 맞추던 그의 손. 웃음을 참지 못하던 두 사람. 그 순간만큼은 왕도 선생도 아닌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의 등. 상처받은 야수 같았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세차게, 연달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안나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자 티양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안나, 와야 해요. 지금 당장. 티양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왕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나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회 이후로 티양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의원들이 와도 돌려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쓰러졌어요. 안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티양 부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이걸 쓰다가 쓰러졌어요.
당신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안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왕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삐뚤한 영어였습니다. 서양 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의 진심에 감사한다. 비록 우리는 많이 다투었지만 당신은 항상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화나게 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용기였다는 것을. 나는 야만인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잉크 얼룩만 번져 있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지며 글씨가 번졌습니다. 가야 해요. 티앙 부인이 안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다시는. 안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루이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내일이면 함께 배를 탈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가 신발을 신고 쇼를 걸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루이스를 부탁해요. 티앙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왕궁의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횃불이 드문드문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병들이 곳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왕의 침실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왕의 침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고 아이들이 겁에 질려 어머니들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크랄라홈이 굳은 표정으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다가가자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크랄라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안나가 멈추지 않고 크랄라홈 앞에 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왕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소.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라.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크랄라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섰습니다. 안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 몇 개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침대 위에 왕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 이불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안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만에 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손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습니다. 연회 때 위엄 있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폴카를 추며 웃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나를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왔구나. 안나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안나의 볼에 닿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안나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왕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왕이 다른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루비가 박힌 금반지. 안나가 돌려보낸 그 반지였습니다. 크랄라홈이 내게 가져왔소.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이 안나의 손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요. 부탁이요. 안나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남아주시오. 내 아이들 곁에 다음 왕을 도와주시오. 안나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폐하. 나는 완벽하지 않았소. 왕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나는 때로 야만적이었소. 하지만 나는 이 나라가 변하기를 원했소.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왕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소. 하지만 내 아들은, 출라롱코는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억할 것이오. 노예는 나쁜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 나라는 변해야 한다는 것. 왕이 다시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 곁에 있어 주시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그 아이가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하오. 안나는 왕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겠습니다. 왕의 얼굴에 안도가 스치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문이 열리고 출라롱콘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12살 소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자가 침대 곁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출라롱콘.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왕이어야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왕이 아들의 손을 쥐었습니다. 나도 준비가 안 됐을 때 왕이 되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16이었다. 무서웠다. 아무것도 몰랐다. 왕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배웠다. 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왕이 안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왕자가 안나를 올려다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생님. 안나가 왕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왕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출라롱콘. 이제 내가 왕이다. 왕처럼 명령하라. 왕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어린 얼굴 위로 교차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해야 하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왕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암에서 노예제를 폐지한다. 안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된다. 코토우를 폐지한다. 왕자가 잠시 멈추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존경을 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타 등등. 왕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약하고 희미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퍼졌습니다. 고통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폐하. 안나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왕자가 아버지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왕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8장. 새벽이 오고 침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나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무릎을 꿇은 채 왕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출라롱콘 왕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왕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티앙 부인이 맨 앞에 섰습니다. 뒤로 다른 왕비들과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멈추어 침대 위에 왕을 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티앙 부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다른 왕비들도 하나둘 따라 꿇어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티앙 부인이 일어나 출라롱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왕비들도 일어나 왕자를 향해 절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랐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새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출라롱콘 왕자가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어깨 위에 한 나라의 무게가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 옆에 섰습니다.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크랄라홈이 들어왔습니다. 굳은 얼굴로 침대 곁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늙은 대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크랄라홈이 자신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랄라홈이 일어나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크랄라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안나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인정. 아니, 어쩌면 감사. 안나도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이 연한 회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왕궁의 첨탑들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햇살이 비추면 다시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배는 이미 출항했을 것입니다. 영국으로 가는 배, 고향으로 가는 배. 안나는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이스였습니다. 티앙 부인에게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안나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안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아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 루이스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안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첫 햇살이 왕궁의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황금빛 첨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왕. 그리고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남기로 한 영국 여인.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추며 따뜻했습니다.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고집스럽고 권위적이었던 왕. 하지만 결국 변화를 꿈꾸었던 왕.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안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가세요, 폐하. 안나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시암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함께 춤을 추었던 그 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우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